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25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불리는 닉티 미라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경기 침체 없이 임금과 물가를 둔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입니다. 7월 FOMC를 앞두고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일주일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의 감산이 8월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정치국 회의를 통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인 배럴당 77.14달러를 돌파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을 비롯한 영국의 경기가 부진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ECB가 긴축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30분 미증시가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에 의해서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나스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편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무려 81%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미 경제학회인 NAB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무려 50% 이하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7월 FOMC 그리고 경기 둔화 이슈를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도 방송 통해서 시장의 추세와 방향성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허생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통화지수, 선물도 다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달러 인덱스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신세계 리턴즈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FOMC 발표를 임박하게 앞둔 현 시점에서 시장은 더욱더 출렁 있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관망세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의 시장 방향성 함께 잡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도 단타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들 노란톡과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함께 실시간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시세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것처럼 오일과 골드 같은 상품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S&P와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파운드는 상승이지만 유로는 파란불 켜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스닥부터 오늘의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0.63% 상승하면서 15,660포인트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트로 보이는 것처럼 프리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었으나 22시 30분 개장과 함께 더욱더 상승폭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는 최고점인 15,661.25포인트도 지나가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의
경제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둔화를 심리적인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이런 시장인데요. 이 부진했던 일부 대형 기술주도 되돌림이 유입되면서 나스닥 특히 오늘 강보합권을 넘어서서 0.65%까지 그리고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현재 0.11%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78.6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의 상승이나 하락, 이 폭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1분 봉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도 작은 잔파동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청자분들이 보합권을 기준으로서 상승과 하방, 방향성을 잡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시장 속에서도 상승에 대한 이슈, 하방에 대한 이슈 모두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1분봉 차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22시 42분경에 최고점인 78.76까지도 형성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과연 79달러, 80달러 선을 뚫을 수 있을지 그 넘어서의 박스권을 형성할지가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네, 80달러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오일의 상황, 앞으로 오늘을 넘어서 내일까지도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방향성까지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일 이어서 유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현재 0.3%가량 하락하면서 1.106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처럼 프리장에서 조금 더 들어 올려졌던 모습, 이 개장 직전에 이 큰 폭으로 장대 음봉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 22시 21분경 개장 부근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점에 대해서는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화가 FOMC를 앞두고 매파적인 행보 가능성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유로화에게는 더욱더 빨간불을 켜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또한 ECB 역시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이 통화정책회의의 금리 인상보다는 더욱더 부각되면서 오늘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현재 0.45%, 0.47% 하락하면서 온스당 1,954.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역시 지금 소폭 실시간으로 약보합권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FOMC를 앞두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달러 강세가 3일 연속 이어지며 골드 역시 3거래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골드에 대한 전망까지 오늘 방송 통해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시간 시세 함께 체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단타 전략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략해볼 단타 상품 그리고 전략까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역시 나스닥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이틀 정도 빠졌었죠. 네. 큰 폭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한 450, 400 정도는 찍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직 못 찍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한정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16,000선을 터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FOMC가 이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5일 이평선이 이 정도 있습니다. 660, 670선에 있습니다. 아까는 650선이었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0포인트 여기서 매도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700에서 715가 마디가거든요. 네, 15,700포인트. 네, 15,700 그리고 손절은 11포인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익절은 15에서 20포인트, 한마디로 60에서 80티 정도?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700을 맞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650에서 매수도 한번 받아보실 만한데 일단 한 자리를 권해드린다면 700 그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단타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단타 상품 나스닥이고요. 오늘의 전략 매도로 접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입가 15,700포인트고요. 손절 11포인트 잡고 익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포인트, 한마디로 60에서 80틱 잡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목표가 터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볼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금 제시해드린 전략은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매매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나스닥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더해서 현재의 방향성과 추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오늘 이렇게 매도 전략 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일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1 이평선 한번 수치조회 창을 열어볼까요? 수치조회 창을 열어보면 네.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 5일 이평선이 660, 670 정도 있고 그다음 10일 이평선이 700 정도 있습니다. 697. 이게 올라가면 이제 700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일단은 좀 큰 저항이 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 자리를 뚫는다면 740에서 50 정도가 또 마디가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네. 위에서 매도를 지금 말씀드렸냐면 지금 장세를 매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세는 이렇게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박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이평선, 21이평선, 5일이평선 사이에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죠. 이 자리 21이평선 자리가 오늘은 46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저께는 420 정도 있었고요. 이 정도가 21이평선이고 일단 내려온다 그러면 400선까지는 좀 매수를 받으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를 한참 따라 붙으시면 안 되고 일단 네. 이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 위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네. 700짜리고요. 잠깐만 선 좀 그을게요. 여기 네. 700짜리.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400 이 자리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하루에 1.6에서 한 2% 정도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15,600 곱하기 1.5, 또 15,600 곱하기 한 2% 하면 한 300포인트? 그 위아래로 300포인트가 움직이느냐? 현재 고가하고 저가가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30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고가하고 저가가. 네. 그렇다 그러면 아니군요. 맞나요? 네. 네, 그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300포인트 위아래를 채운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박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좀 단기 틱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 차트를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혹시나 이 자리를 못 넘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670. 네. 근데 지금 미장 초반이니까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700을 드렸는데 만 670에서 내려간다 그러면 585도 괜찮은 매수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해드린 자리가요. 노란 톡방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는 자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장 브리핑을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들이 마디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마디가 체크해 두셨다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디까지? 밑에 이제 400이 깨지기 전까지요. 박스, FMC 전까지. 분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틱 차트가 조금 더 편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시죠? 오늘 이제 FMC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나스닥이 이 정도까지 한 800에서 900 정도까지 이 정도죠. 이 정도를 찍는다면 FMC 때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MC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려놓으면 빠지고요. 밑으로 빼놓으면 다시 올립니다. 그럼 지금 막 올라간다고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FMC 때 들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 부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결코 파월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과열을 수그러뜨려야 되니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빠지면 당연히 정치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 입장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면 약간 올려놔야 될 것이고, 위로 지금처럼 과열돼 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게 파월의 지금 1차적인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는 0.25% 올라갈 건 확실하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이어지는 파월 기자회견,
네,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 한 방에 지금 올려놓은 거 다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일단 15,000선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기본적으로 400 이 정도는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0선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주변에는 마디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21이평선이 여기 460에 있지만 이 위에 있지만요. 이렇게 위에 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이 주가가 내려가면 21평선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박스 계속 FOMC 때까지는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박스를 치지 않을까. 네, 위로는 상단은 700, 740, 이 밑으로는 400, 460 정도 박스를 치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디가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가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단타도 함께 체크해봤고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FOMC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FOMC 이후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봐야 하는 것은 항상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 기자회견이죠. 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시에는 나스닥 그 이후에 15,000포인트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우리 여기까지 함께 전략 짚어봤고요. 이어서 골드에 대한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FOMC 회를 앞둔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골드가 더욱더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 켜기에는 무리인 시장일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0.13%, 0.14% 이 약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는 수준인데요. 앞으로의 골드 그리고 그 FOMC 회의 그 이후까지도 우리는 함께 전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골드 오늘 시장 기준으로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오늘은 그 올라왔을 때 매도를 좀 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 보고서 일단 매도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가까운 자리가. 네, 그런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달러 인덱스하고 골드는 좀 아주 특징적 딱 봐도 누가 봐도 반대로 간다고 그쵸. 볼 수 있을 만큼 디커플링이 심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밑으로 이제 잠기나 했더니 이제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정작 달러 인덱스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다 그러면 1950선까지는 일단 여기 차트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네. 1950 그리고 1945 이 정도까지 일단은 하락할 걸로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자리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지금 1951.6 그렇다 그러면 지금 왼쪽을 보시면 이 자리에 일단 걸린 거잖아요. 이 부분에 걸리긴 했지만 일단 FOMC 때까지 아직 이틀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역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그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 존에서 1945, 50.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틱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틱 차트 일단은 추세선을 지우고요. 네. 추세선을 지우고 일단 어디서 이 매도를 보냐면 이 정도 1970 정도면 좋겠지만 저번에 그 지난주에 나왔을 때 1967 그리고 1970 매도를 말씀드렸었는데 1967만 왔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5, 70 두 자리 중에 고민이 돼요. 근데 좀 안전하게 하신다면 1970 기준으로 일단 매도를 쳐보시고 손절은 25틱 정도 잡아보시고 익절 한 50틱 정도, 1950 정도, 65 정도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튀어 올라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요. 요거를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보도록 하죠. 축소를 네. 해서 보면 1950선에서 꽤 많이 걸려 있습니다. 1949, 49가 50이죠 거의. 50, 49 이 선에서 마디가를 형성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1945, 44 이 라인에서도 마디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1951 이 부분에서 매도를 잡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물립니다. 무슨 얘기냐? 마디가, 왜 마디가일까요? 이게 한 마디, 이렇게 해서 한 마디를 이루기 때문에 마디가라고 이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디가 끝선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엄청나게 세게 내려가고 있을 때나 아니면 세게 올라가고 있을 때나 반등이 안 나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반등이 나오니까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는 좀 많이 튀었는데 네, 이 정도까지 1951 맞고 60 100틱 정도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아니면 65까지 튀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그런데 이 자리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걸리긴 합니다.
걸리긴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건 좀 지나간 얘기고 7월 14일 지나간 얘기고 최근을 보면 이 자리가 조금 더 튼튼한 자리지 않을까 해서 1970 정도 이렇게 매도를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FOMC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골드하고 나스닥하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예, 다들 가끔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골드하고 나스닥은 반대인가요? 또 오일하고 나스닥은 반대인가요? 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골드하고 나스닥이 꼭 반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예, 같은 자산군이죠. 하나는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고 하나는 위험자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자산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FOMC 결과에 따라서 골드도 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금 골드를 이렇게 빼고 있잖아요. 빼고 있는데 예, 다들 그래서 매도를 좀 생각하고 계시지만 FOMC 이후로 이게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예, 그 가끔 경험 있으시죠? 한 방에 막 300틱, 500틱 위로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에. 예,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고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위로 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자리죠. 1980이나 19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리가 계속 걸리죠. 그때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1990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80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 자리죠. 1900, 이 자리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10,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요?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유리한 존입니다. 5일 67달러일 때 좀 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때 매도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결코 매수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 골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FOMC 때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매수를 대응을 하셔야지 매도를 치시면 안 됩니다. 손절은 여기서 한 20틱 25틱 걸어놓으면 되겠죠. 위로는 한 2, 300틱 정도 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올라오면 1970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마디가니까 이렇게 박스를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 올라간다고 여기서 매수를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1975 이 라인이 뚫리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도를 좀 대응해 보시면 어떠실까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지금 유로하고 또 골드하고 또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나스닥하고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면 FOMC 때 가끔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때때로 같은 방향으로 다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열기가 되게 뜨겁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번에 만약에 파월 입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뉘앙스를 준다면 달러 인덱스는 고꾸라질 거거든요.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달러의 가치가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지수들, 그다음에 통화, 그다음에 골드 다 위로 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골드가 위로 가서 나스닥은 매도를 치고 나스닥이 위로 가서 골드는 매도를 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오면 이번에 이 자리까지 1950 그리고 1945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따로 해두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노란 톡방 오셔서 과감하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오늘 시장 현 시점에서의 우리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이 FOMC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 FOMC 이후에는 골드와 나스닥이 커플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추세 전환 시에는 1980 그리고 1990달러 선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FOMC 이후에 골드에 대한 전략 그리고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오픈톡방 참여하셔서 함께 허생 마스터님과 전략 함께 세우시고 공부까지 함께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5일 한번 차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최고점인 78.86달러 선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예상한 대로 과연 80달러 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80달러 선을 도달한 이후에 골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골드 1분 봉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오늘의 5일 전략, 현재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오일은 지금 좀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어지간해서 관망이란 말씀 쓰진 않는데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올 때까지 다 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여기처럼 네, 여기 좌측을 보시면 80달러 살짝 못 찍고 빠질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80달러를 오버해서 야, 더 위로 가는 거야라고 해서 올라갔다가 네, 또 이브닝 손으로 스타를 빠질 주고 수가 있고, 네, 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 매수를 받기도 뭐하고 79.25까지 찍었죠. 79.25 맞죠? 예, 28까지 찍었네요. 네, 79.30에서 80달러가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골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이 차트는 64달러인데 여기죠. 67달러 초반 67달러 그리고 68.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받으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박스를 벗어나면 위로 벗어날 확률이 높은데 80달러를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월물이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79.30, 80 그리고 81달러 상당히 애매합니다. 매도를 치자니 이게 더 갈 것 같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81달러, 80달러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자니 여기서 맞고 떨어진 자리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단타를 칠 생각이 아니시라면 단타도 한 4, 50틱 정도 단타를 칠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냥 좀 관망을 하셨다가 떨어지면 한 76달러에서 주워 먹게 하는 게 나은 거지. 아니면 뭐 난 조금 용감해 그러시면 요 자리죠. 77달러. 5일 이평선 있는 77달러에서 주워 먹는 게 나은 거지. 굳이 네. 지금 덤벼가지고 도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도 꽤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디플레이션으로 상당히 심각한 뭐 위기를 맞이했네 어쨌네 말도 많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참 뜨거웠었죠. 작년 12월 올 초까지.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상반기에 별다른 얘기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그리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럽 경기 침체 오나 안 오나 막 그 말들도 많은데 그리고 대체 에너지가 나오니 많이 그러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그동안 잠자고 있고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진 면이 그런 부분 때문에 꼬꾸라진 거거든요. 경기 영향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경기 침체가 50% 미만이라고 뭐 말들을 하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월가에 있는 기관들은 지금 돈을 빼고 있습니다. 2달 전부터. 개미들은 대출 받아서 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얘기해 보면 무슨 예감이 드시나요? 네, 이제 끝물이 아닌가? 그 생각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소비, 여력 충분치 않습니다. 제조업, 생산 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오일이 썸머 시즌이라고 반짝 수요가 늘어날까요? 신용카드 연체율도 최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실망 매물로 출혈한다면 다시 한번 74달러, 76달러, 77달러까지 꼬꾸라질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FOMC 때도 말이죠. 오일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골드만큼 심하게 요동을 치진 않지만 그래도 오일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 4, 5년 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큰 영향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오일도 FOMC 때 영향을 받습니다. 네, 상품군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망하셨다가 FOMC 이후 때 성명서 들으시고 81달러를 돌파를 못하고 네, 말씀드렸죠. 다이버런스 나오면 매도를 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워먹기식으로 76, 77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안전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이 80달러 선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노란톡방에서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허생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보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룸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하락 시에 대응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요 상품들 현재 단타와 함께 중장기적인 추세와 방향성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우리 지난번에 부산에서 강연회를 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부산에 내려가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는 왜 하지 않느냐.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꼭 강연회를 듣고 싶다라는 의견이 정말 채팅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서울 강연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그 부산 강연회 때는 예기치 않게 비가 좀 와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오시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번 서울은 이제 자막 나가겠지만 서울역 근처 용산 쪽에서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시향 잘 보시죠. 예, 시향 잘 보시는 회장님께서 미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시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한 2시간 정도 또 시간이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차트를 만드는 방법, 차트를 보는 방법, 그리고 추세를 끌고 나가는 방법, 추세 전환하는 타이밍,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장이 열리지 않아서 이미 뭐 지나간 차트긴 하지만 복귀라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짜집게 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들으시면 아,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많이들 알고 가셨습니다. 네, 뭐 유튜브나 우리 서울경제 TV 와서 말씀드리는 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연에 오셔서 좀 보시고, 위인물, 이제 프린트물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은 것들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 강연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 어떻게 해야지 강연회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지 지금 방송 보면서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채팅창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해왕 마스터님께서 함께 진행하는 정말로 유익한 강연에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신청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의 오픈톡방 참여 방법과 함께 지난 한 달간 허생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이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꿀팁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특히나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마스터님이 정말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해외 선물을 매매하면서 이 체득하신 그 모든 노하우들을 시청자분들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이 내용만큼은 꼭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그 내용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10분, 많은 15분 정도 설명을 드리는데, 아쉽네요. 강연에 와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드리는 이유가 뭐라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는 말이 그렇게 빠르지 않으세요. 네. 네, 그런데 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강연회라는 걸 개최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좀 더 부족한 내용들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맞습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중요한 건 차트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에서 지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뭐가 특징적인 거냐? 이 파란색 선에 거의 걸려요.
이 파란색 선에 계속 걸립니다. 네, 그럼 이 파란색 선에 계속 걸리게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며, 네, 그리고 여기서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 그런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좀 아셔야 될 여지는 있겠죠, 당연히.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요. 내가 중장기 투자다.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나스닥은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옵니다. 지금 9월물이니까 9월에 만기가 와요. 9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에. 그러면 그 뒤로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타를 치든 중타를 치든 아니면 그 길게 스윙을 가져가든 어차피 나는 차트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아쉽네요. 방송 중에 보니까 670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700을 드렸는데 기다려보세요. 700 옵니다. 올 수 네. 있습니다. 일단 요거 말고. 그래서 일단 오늘 차트를 세팅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기 쉽게 볼 수 있는지 차트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저는 키움 차트를 지지 저항용으로만 쓰고 있지 이걸 가지고 뭐랄까 매매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매매라는 건 따로 있으니까 일단 키움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키움 차트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같이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셨다가 끝나면 녹화 방송 보시면서 다시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키움 차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뭘 한다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분봉 말고요. 여기 네. 있죠. 일주, 월, 년, 분. 틱. 이 분동 말고 네. 우리는 틱봉을 쓴다 그랬습니다. 틱봉. 맞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2분봉. 2분봉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2분 동안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대충 알 수 있겠죠? 이 봉 하나당 2분이란 얘기죠. 이 봉 하나로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음봉 하나가, 이 양봉 하나가, 이 음봉 하나가 단순하게 내리고 올린 걸까요? 아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결과물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틱봉, 그중에서 저는 480틱, 여러분들께서 120틱을 쓰셔도 되고 240틱을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480틱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럼 여기다가 이평선을 세팅을 할 겁니다. 이평선은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클릭을 하셔서 여기다 대놓고서 50, 20, 60, 120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120 이평선 120은 꼭 넣으시고 여기다가 라인에서 두껍게 120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차트 만질 줄 아시는 분 다 아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 부분 말고 신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네, 여기에서 일단 여기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키움 차트 생긴 것에 따라서 때로는 열쇠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여기 신호들이 나오면 기술적 지표 밑에 신호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지표 검색 다시 한번요. 신호 검색 누르시고 지표 검색 누르시면 우리들이 가장 흔하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여기죠. MACD 영선이 아니라 이게 시그널선입니다. 시그널선, SIG 시그널선 상단 돌파 골든 크로스죠. 누르면 여기에 신호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누르면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말고 하나로 보니까 모자라 그러면 여기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차트 환경 설정을 가셔서 여기서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를 클릭 해제를 해주시면 그리고 적용 확인을 누르시면 한 번 더 누르면요. 어디죠? 이 부분을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밑에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 누르면 하나 더 생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닫아주시고요. 일단 그럼 이렇게 본다면요. 신호가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 신호가 뭐라고요? MACD,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 나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MACD가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차트를 확대해가면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제가 MACD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설명드릴 때 딱 하나 하지 마시라는 게 있었죠. 그거 차트 보면서 골든 크로스 연구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차트는 MACD는 어떻게 활용한다? 다이버전스 아니면 방향성 활용하는데 확인하는데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평선 세팅을 하셨고 원래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고 신호 넣으면 뭔가 그럴듯해요. 그렇답니다. 요거 말고 우리가 늘상 보던 거 있죠? 그때는 이제 기술적 지표로 가셔야 됩니다. 기술적 지표 가셔서 MACD는 추세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MACD를 하나 넣어주시고 MACD를 넣으셔야 됩니다. 키움 차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모멘텀 지표로 가셔야 됩니다. RSI는 모멘텀이니까요. 강약이니까. 여기서 쭉 내려오시면 RSI, 시그널 말고요. RSI를 누르시면 밑에 생깁니다. 생기면 이게 뭐 어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차트를 볼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추세선을 그으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가로 지지 저항선을 이렇게 그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신세계 리턴즈 방송 되돌림 보시거나 아니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 신호를 들어갈지 말지 어떻게 정한다고요? 이 부분은 설마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들어갈 수 있겠죠. 추세선을 그었다면. 그리고 여기 122평선이 받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RSI도 보셔야 돼요. RSI, MACD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호는 나왔지만 이게 지금 꼭지에서 신호가 나온 건지 한마디로 이 끝부분에서 신호가 나온 건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밑단에서 뚫고 올라오면서 나오는 건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신호가 없다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차트는 최대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쪼아서 보셔야 추세라는 게 나오는 거고 지지 저항선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일단 신호 나오는 부분은 여기 왼쪽에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술적 지표 이 두 개 밑에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호 검색을 누르셔서 MACD든 아니면 여기 CCI든 아니면 볼린저 밴드든 아니면 밑에 뭐 파라볼릭이든 스토키스틱이든 뭐든지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또 내가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신호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방송 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고 또 이 부분이 좀 아리까리하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트를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우리 해외 선물 시작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기존의 나만의 습관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부터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야지 오늘 얘기하신 모든 전략과 기법들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해 나갈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토요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강연회까지 무료 참가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 지금 바로 오픈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해왕 마스터님, 허생 마스터님 두 분이 함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와 그리고 해외 선물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략과 기법까지 준비를 해놓았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방송 초반에 언급했던 나스닥 단타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타 상품 나스닥이었고요. 매도 전략으로 진입가 15,700포인트, 손절은 11포인트, 익절은 15에서 20포인트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이게 지금 672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 좀 아쉽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이평선이 700선, 그럼 512평선이 아까 650이었다가 660, 670까지 올라갔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신세계 리턴즈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을 했다면 아마 670 정도 빠져나올 때 여기서 MACD나 RSI가 분명히 다이버전스나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났을 거거든요. 아까 알려드린 그 세팅 방법을 하신다면 그럼 아마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는 먼저 자리를 드리고 그다음 확인하는 방식이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디가는 어차피 마디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디가라는 건 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쭉 내려온다 그러면 요 마디가를 만약에 지나면 이 마디가에서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를 해두시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 톡방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밑으로는 450, 400까지 오늘 내일 중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위로 간다고 보신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하시면 안 됩니다. FOMC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15,000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언제였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엄청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때 줄줄이 컷이 나가면서 스키지까지 발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스키지를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포함해서
네, 왜 여기서 빠졌는지, 왜 여기서 받아야 되는지, 또 여기서 추세를 끌고 갈 때 어디서 끊어야 될지 그 부분들도 다 강연회에서 설명드리고 있고 또 모자란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나스닥 전략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 초반에 언급드렸던 나스닥 전략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매일매일 해외 선물 주요 상품들에 대한 추세와 방향성 함께 체크해보고 전략과 기법까지 함께 공부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생마스터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강연회를 지금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강연회 참가를 위해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 지금 입장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기대하고 오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네. 주식 시장이 과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정도, 길어야 1년도 채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주변 분들 보시면 코스닥이 1000가인데 뭐 에코프로가 뭐 10배를 넘었어 그러면서 대출 받아 투자하시려는 분이 계시는데요. 1000만 원 넣고 100만 원 버시면 10%입니다. 네.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증거금만 있으면 그 10%를 매일 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20%도 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법을 적용하느냐, 내가 장세를 또 뭐 시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황은 회장님께서 강연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선물이 뭔지만 알고 오시면 와서 뭔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뭔지만 알고 이 해외 선물이 뭐야?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히 아실 수 있거든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 밑으로 하방으로 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그 해외 선물이 뭔지만 알고 오시면 토요일 날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차트 세팅하는 것부터 초보 뭐 신호 맞춰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 추세를 끌고 가는지 또 어디서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노란톡방 통해서 마스터해 나간다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상승장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머지않아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하락장 때 거기서 주식을 주워 모으시겠어요? 금융위기 때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융위기 때 어떤 주식들은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10분의 1 토막 3년, 5년 주워 모으지 마시고 해외 선물 관심 가지시고 매도 치시면 충분히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매도 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어려움 속에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 함께 공부하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무료 강연회까지 신청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인플레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도한 가운데 회의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TI는 사우디 감산 연장 예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인 77.14달러를 돌파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을 비롯한 영국의 경기까지 부진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 속 ECB가 긴축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유로존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포인트 통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유산 수신 행위나 상담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